잠시만요. 네. 지금 현재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9시 22분이고 싱가포르로는 8시 22분 정도 된 시간인데 파야라레바 공군기지에 지금 비행기 한 대가 내리고 있는데 바로 이 비행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상된 시간보다 약간 한 5, 6분 정도 빨리 도착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부터 이제 이틀간 머무르면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계속 하는 거겠죠, 정상회담.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이 북미 모두 시간에 차질 없이 싱가포르에 속속 도착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면 됐고, 네. 아까 지금 이제 비행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수송기, 거기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 차량, 자재 장비, 네. 식자재 이런 것이 좀 싣고 왔을 것이다 보여지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의 지금 이제 에어차이나, 그다음 이제 참매.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이죠. 예. 이 두 중에서 지금은 이제 알려지기로는 에어차이나를 타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체면이냐, 안전이냐 상당히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안전을 선택했다. 그 안전을 선택했다는 것은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참모들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참매 1호기도 왔는데 그것은 뭐냐면 일종의 예비용으로 이게 싱가포르 온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이 참매 1호를 타고 왔다라고 지금 현재까지는 보도가 되더라고요. 지금 보이는 건 에어포스 1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들어와서 아마 곧 이제 내릴 것 같습니다. 파야 레바르 공군기지에 어저께인가 이미 이제 미국이 전략 수송기를 보냈죠. 네. 늘 해서 핵심적인 부품들 다 보내고 또 헬기 마린 1을 비롯해서 비스트라고 불리는 캐딜락 대통령이 타는 차량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보냈습니다. 미국에게 전략 수송기가 굉장히 막강한 전략 무기이기도 한데요. 전 세계에 어딜 24시간 안에 네. 어디든지 자신들의 전략 물자를 옮길 수 있는 그런 막강한 무기죠. 정확히 그 표현은 C-17 글로벌 마스터 3이다라는 그런 기종인데 어저께 들어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저 기지, 파야 레바르 공군기지였죠. 예, 지금 보시는 이 비행기가 바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타고 있는 에어포스 1, 이 비행기가 도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는 모습까지 화면에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잠깐 두 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비행기는 남의 걸 타고 와도 자동차는 꼭 갖고 오더라고요. 자동차는 왜 갖고 오는 겁니까? 그것은 뭡니까? 아니 그 속에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본국에 있는 지휘통신, 지도통신 다 연결돼 있죠. 예. 이 보안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익숙하잖아요. 지금 이제 그 타면은 모든 장치가 손만 눌리고 닿으면 다 익숙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1호 차량 네. 이거는 뭐냐 어딜 가더라도 아마 본인 거를 직접 가지고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동시에 운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죠. 그것이 예. 상당히 훈련된 그런 운전을 하는 그런 요원들이 다 탈 텐데 만약에 여기서 빌려서 사용한다면 그것을 누가 운전을 도대체 할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숙달되려면 그것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국 정상이 타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수송을 해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용기를 타고 지금 왔는데 오늘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도중에 이제 싱가포르로 출발을 했고 약 17시간에 걸친 비행을 거쳐서 8시 22분 정도, 현재 시간 8시 22분, 우리 시간으로는 9시 22분에 내렸고 지금 정지한 순간은 26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트랩이 올라가면서 잠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일 텐데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엔 이번 정상회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가장 자신이 이번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가장 잘 이끌어내야 되는 중요한 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했잖아요. 네. 평생을 준비해왔다. 그래서 상당 부분 기대도 크고 예. 또 그 기대에 큰 만큼 뭔가 성과를 내겠다. 그런 의지를 저는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의지라는 것은 이미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양 정상 모두 국내 정치적으로 이번 회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결국은 주민생활 향상, 이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플러스 네. 북미 관계가 정상화돼야만이 경제 제재가 해제되고 해제돼야만이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북미 정상의 성공 외에는
거의 지금은 이제 이슈를 끌고 갈 수 있는 대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 정치지상 이런 그 북미 정상 간의 대화 이것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예. 이걸 생각합니다. 네, 지금 문이 열렸고요. 이제 트랩이 점차 그 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뒤에 트랩을 걸어서 내려오는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번 정상회담은 어디에 좀 포인트가 있을까요? 역시 비핵화죠. 가장 핵심은 비핵화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예상을 깨고 역대 미 어떤 행정부보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물론 그것이 이제 북한이 굉장히 핵을 고도화했고 특히 작년에 11월 29일에 화성 15형을 발사하면서 이른바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상황에서 미 본토가 또 위협에 노출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으로서는 이제 당연한 선택이 될 수도 있죠. 다만 그럼에도 어쨌든 그 해결하려는 의지는 매우 강하고요. 그것을 국내 정치적인 목적은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외국 해외 대외 정책이든 국내 정책이든 그런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를 계산 안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이제 더불어서 근데 이것이 또 그만큼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있고 또 그것에 더불어서 해결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지금 충분히 표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번에 이틀 뒤에 열릴 북미 정상회담의 포인트는 비핵화다라는 부분은 두 분 다 얘기를 하시는데 CVID를 과연 어느 정도까지 관철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논의가 달라지고 있는데 양문인 교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보셨나요? 지금 저기 이 미국 대통령이 이제 도착해가지고 안에 네. 누가 가서 또 영접을 하느냐. 지금 이제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이 갈 것인가, 아니면 그 윗급이 갈 것인가. 예. 이것도 상당히 좀 관전 포인트 되겠죠. 그다음 지금 이제 우리 박 교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관점에서 가장 핵심적이라는 것은 비핵화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안에 문장이 표기될 것인가. 이제 CVID인데 네. 우리가 쉽게 하면 조금 과거로 한번 되돌아갈 필요 있습니다. 예.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에 보면은 비핵화에 대한 개념과 목표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비핵화. 이것은 뭡니까? 비핵화에 대한 개념이고 완전한 비핵화. 이것은 비핵화의 목표지요. 네. 그다음에 2005년도 9.19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은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나와 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손은 흔들면서 지금 에어포스 1에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9시 29분, 현지 시간으로 8시 29분, 또 미국 워싱턴 시간으로면 아침 8시 반에 지금 내려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미국 방송에서는 또 가장 좋은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요. 지금 손을 흔들고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선 영접을 누가 하는지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아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던 리신유 총리의 리신 총리가 직접 나온 직접, 거군요. 예, 예. 네, 직접 나와서 인사를 하고 아까 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끝내고 아마 바로 이쪽으로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인사를 하고 한 분 한 분 소개를 하면서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영접을 환영을 마치고는 바로 이제 숙소로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될 텐데 이 숙소와 또 김정은 위원장과의 숙소 거리가 약 500여 미터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과연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고민하면서 전략을 계속해서 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있는데 보통 저기서는 의례적인 환영 인사를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서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온 데서 고생 많았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이번 그 회담의 중요성, 간단 득담 이런 네. 좀 나누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꽤 먼 거리를 날라온 거죠. 태백에서 17시간을 온 거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한 8시간, 9시간 거의 2배 이상을 지금 날라온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김정은 위원장이 그 창의 이 민간 네, 이제 창의한 공항에서 내렸죠. 공항에 있을 때 그때는 이관유 이세룡 지금 이제 총리가 직접 영접을 안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아마 외교 장관이 했지요. 아마 이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이 북한과 싱가포르 관계, 또 이 싱가포르와 미국 관계, 좀 더 차이점을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46년생이죠. 굉장히 또 이 연세가 있는 분이 캐나다에서 해를 하고 네. 또 17살 이렇게 비밀 타고 하여튼 체력은
깡철 체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싱가포르가 미국의 관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파이어 레브르 공군기지를 보면 저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기지를 사실은 미국이 일종의 거점 기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군과 또 해군의 전력 또 심지어는 해병대까지도 이 공군 나름대로 그쪽에도 다 이제 비행기들과 공군 전력이 같이 거점이 되는 있으니까 경우. 거점이죠. 네. 거점과 또 경유 기지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싱가포르라는 국가가 이제 도시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특히 공군 같은 경우에는 훈련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훈련 공간을 좀 대해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 본토에 날라와서 이제 싱가포르 군들이 이제 훈련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미국과 싱가포르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싱가포르이 일종의 이제 제3지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제3지대는 아니고요. 미국과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국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파이어 레바르 공군기지 같은 경우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2003년, 2006년에 이 기지를 이용을 했고, 네. 뭐 이 이후에도 미국의 이제 주요 인사들이 이 기지의 그 공군기지를 계속 활용을 하고 있지요. 옛날에 알겠습니다. 그 부시 그 아들 부시 대통령 이렇게 갈 경우에는 본래는 그 창의 공항에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이런 공군 이런 그 공항으로 가는 그런 사례가 있지요. 예. 예, 뭐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혹시 총리가 아니냐 했더니 지금 봤더니 비비안 발라크슈리시란 싱가포르 외무장관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했던 외무장관이 동시에 나왔다는 점을 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외무장관이 동일하게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를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이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 이 싱가포르 총리 간의 회담이 잡혀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싱가포르 국가의 상징인 총리가 직접